자유 논문 리뷰를 맡은 이학번 윤성철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이번 논문은 Very Deep Convolutional Networks for Large Scale Image Recognition인데 줄여서 VGNet이라고 불리는 논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CNN이 왜 등장했는지 배경을 간단히 짚고 VGG의 구조 설계 방식인 컨브네 컨피그레이션, 그 다음은 학습과 테스트 방법인 클래시피케이션 프레임워크, 그리고 실험 결과, 결론 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당시 CNN은 대규모 이미지와 비디오 인식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지 넷과 같은 대규모 이미지 셋과 GPU 기반 고성능 컴퓨팅 덕분에 이런 발전을 이루었는데, 더하여 ILS-VRC라는 대회에서 다양한 모델들이 경쟁하면서 CV 분야가 전반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장 유명했던 CNN의 가능성을 보여준 알렉스넷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필터 크기가 너무 크고 구조가 다소 거칠었으며 깊이도 얕고 설계도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려는 흐름들이 생겼는데 방향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더 작은 필터로 꼼꼼하게 처리를 하고 깊이를 더 깊게 쌓고 학습 방식도 멀티 스케일 등으로 개선하자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 VGG는 깊이를 깊게 쌓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때 모든 층에서 3곱하기3 크기의 필터를 일괄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선 VGG의 아키텍처를 보겠습니다. 일단 CNN에서 깊이가 가져오는 성능 향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CNN 레이어의 구성은 같은 원칙에 따라 설계 후에 깊이만 다르게 해서 구성하였습니다. 전처리에서는 학습 중 입력을 고정 크기 224 곱하기 224 RGB 이미지를 받았는데, 여기서 유일한 전처리 과정으로 평균 RGB 값을 각 픽셀에서 뺨으로써 이제 데이터 분포를 0 중심으로 맞춤으로써 입력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처리된 이미지는 여러 컨볼루션 레이어의 스택들을, 여기 보시는 대로 스택들을 이제 통과를 하는데, 이때 전체 네트워크에 Receptive Fielding 3x3 필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VGG의 아키텍처에서 3x3가 가장 중요한데, 왜 이 3x3 필터를 사용했냐 하면 이 방향 정보, 즉 이미지의 좌우 상하 중심을 모두 포착할 수 있는 최소 크기였기 때문에 3x3를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일부 모델에서는 5x1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것은 깊이를 높이기보다는 이제 렐루와 같은 액티베이터 함수를 사용해서 비선형성을 추가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컨볼루션은 스트라이드는 1, 패딩은 1을 써서 피처 맵 크기를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자리의 0을 둘러 출력 크기가 너무 줄지 않도록 방지하였습니다. 플링에서는 총 5개의 맥스 플링 레이어가 수행됐고, 각 맥스 플링은 2x2 윈도우 스트라이드 2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맥스 플링의 역할은 중요한 값을 남기면서 또 피처 웹의 크기를 줄여 계산량을 감소시키고 어떤 약간의 위치의 변화를 또 근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플립 컨볼루션 레이어입니다. 컨볼루션 블록 뒤에는 3개의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가 붙습니다. 앞에 두 층은 4096차원에, 그리고 마지막 층은 이미지넷의 1000개의 클래스를 위한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측정하기 위해 소프트맥스 레이어가 있고, 추가로 모든 능력층에는 렐루 함수인 비선형 함수가 적용되었습니다. 알렉스넷과는 다르게 로컬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LRM 정교화를 VGG에서는 빼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입력은 224 곱하기 224 RGB이고 3x3 컴보로 스트라이드는 1, 패딩은 1로 진행을 하였으며 중간에 2x2 맥스 플링을 5번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3개의 FC 레이와 소프트 맥스가 붙으며 비활성 함수는 렐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LLM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컨피규레이션입니다. VGG에 여러 모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서 총 5개의 모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델들은 구조 원칙은 동일하고 깊이만 다르게 설정되었습니다. 여기서 A와 ALL에는 층은 같지만 이제 정교화 방식을 사용했냐 안 했냐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VGG 16은 D, VGG 19는 E에 해당합니다. 채널수 같은 경우에는 첫 층에서는 64로 시작해서 플린을 지날 때마다 2배씩 늘어 최종적으로 510이 채널까지 확장됩니다. 파라미터 수를 보면 저희가 깊이가 많이 증가했는데 파라미터 수가 완전히 폭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깊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필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파라미터 증가를 어느 정도 통제했음을 보여줍니다. 또 VGG는 네트워크 전체에 걸쳐 매우 작은 3x3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제 기존 모델과 차이가 있는데 기존에는 큰 필터를 적은 개수의 필터를 사용했는데 깊이를 사용했는데 VGG에서는 같은 피처 맵을 만들 수 있으면서도 이제 깊이 쌓기 위해서 7x7을 한번 사용하는 것 7x7에서 5x5를 한번 사용하는 것보다 이제 3x3을 2번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여 비선현층도 생성하고 파라미터 수를 줄이며 과적합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입니다. 학습의 경우에는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와 모멘텀을 사용하여 다중 클래스 로지스틱 회귀 목적 함수를 최적화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배치 크기는 256, 모멘텀은 0.9로 설정하였습니다. 초기 학습률은 0.01로 사용하였고 학습을 계속 진행하는 와중에 검증 정확도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으면 10배씩 감소시켰습니다. 정규화의 경우에는 웨이트 디케이를 사용해서 가중치가 너무 커지지 않게 억제하였으며 드롭아웃을 사용해서 2분의 1 확률로 뉴런 일부를 랜덤하게 끔으로써 과적합을 방지했습니다. VGG는 네트워크가 매우 깊기 때문에 초기화가 잘못되면 그라디언트가 불안정해져서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자들은 비교적 아까 이전에 봤던 비교적 얕은 모델 구조인 A를 랜덤으로 초기화하여 학습한 후에 그 모델의 일부 가중치를 더 깊은 네트워크의 초기값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트레이닝 이미지 사이즈입니다. 학습에서 고정 크기 224 곱하기 224 입력을 얻기 위해서 리스케일된 학습 이미지에서 랜덤 프롭을 사용하였습니다. 추가로 많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기존 이미지에 수평 반전을 준다거나 RGB 색상 변경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스케일 S라는 분수인데 S는 이제 크기가 조정된 이미지의 짧은 변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즉 원본 이미지를 비율에 맞춰서 리사이즈할 때 짧은 변의 길이가 S가 되도록 맞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S가 만약에 224면 이미지의 전체 정보를 담게 되고 224보다 크게 되면 크롭된 이미지를 담기 때문에 이미지의 작은 부분만 담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두 가지 학습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싱글 스케일 트레이닝인데 하나의 조정된 스케일만을 사용해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VGG에서는 256과 384로 고정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습 방식은 멀티 스케일 트레이닝입니다. 이 방식은 이미지마다 스케일을 다르게 설정하여 학습하는 방식으로 VGG에서는 256에서 512 사이의 값을 랜덤하게 스케일로 뽑아 학습하였습니다. 다음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미지의 경우에도 이제 이미지를 이제 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미리 정해준 스케일 Q라는 미리 정한 짧은 변의 길이에 맞춰 비율을 유지하며 크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논문에서는 하나의 크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크기의 이제 스케일을 사용해 성능을 높였는데, 테스트를 할 때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크기의 이미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크기의 이미지든 입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로 변경하였고, 그렇게 하여 이제 이미지 전체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크기의 이미지도 입력받을 수 있고, 여러 위치를 따로 크롭해서 반복 계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이미지 전체에 대한 예측값을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클래스만큼의 채널을 가지는 클래스 스코어 맵이 생성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 이미지에서 각 위치마다 각 클래스에 대한 점수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논문에서 덴스 이밸루에이션과 멀티 크롭 이밸루에이션을 비교하였습니다. 덴스 방식에서는 이미지 전체를 부드럽게 훑는 방식으로 계산 효율이 좋은 방식이고, 멀티 크롭 방식은 이미지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각각 예측하기 때문에 계산량은 많긴 하지만 더 정교하게 샘플링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점수의 경우에는 원본 이미지와 좌우 반전된 이미지, 그리고 여러 스케일에서 얻은 이미지를 클래스 스코어로 평균 내어 산출합니다. 즉 VGG는 테스트 시에 단순 한 번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크기와 여러 방식의 예측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클래스를 결정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의 데이터셋은 이미지 넷으로 진행됐고, 이 데이터셋은 1000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용 이미지는 130만 장, 검증용 이미지는 5만 장, 테스트 이미지는 10만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능 평가는 탑1 에러와 탑5 에러로 구성되어 있고, 탑1 에러의 경우는 모델이 가장 높은 확률로 예측한 한 개의 클래스가 틀린 비율입니다. 즉 모델의 1등 답안이 틀린 경우를 말하고, 탑5 에러의 경우는 정답 클래스가 모델이 제시한 상위 5개의 후보 안에도 없는 경우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두 지표가 낮을수록 좋은 성능을 의미합니다. 실험 결과의 경우에는 단일 스케일에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오류가 감소했고, 이미지 크기를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학습할수록 성능은 더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티 스케일의 경우에는 가장 깊은 구조인 D와 E가 가장 좋은 성능을 냈고, 단일 네트워크 기준으로는 탑1 에러는 24.8%, 탑5 에러는 7.5%까지 성능을 향상하였습니다. 테스트 시에도 결국 여러 스케일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단일 스케일의 평가보다 더 좋은 성능을 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양쪽을 비교해보면 왼쪽의 경우에는 아까 Q 값을 고정해서 적용했지만, 오른쪽 표를 보면 여러 개의 Q를 사용해서 스케일을 사용한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크롭 이밸루에이션입니다. 이 방식은 한 이미지에서 여러 위치를 크롭하여 각각 예측한 뒤에 평균 내는 방식입니다. 이는 한 번의 이미지를 넣는 덴스 방식보다 약간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결국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한 멀티크롭과 덴스를 합친 것이 가장 좋은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이 모델에서는 탑5 에러를 7.1%까지 낮췄습니다. 즉 하나는 이미지를 전체 넓게 보고 다른 하나는 여러 위치를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둘을 결합하였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은 컨보넷 퓨전입니다. 즉 앙상블을 한 결과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여러 모델의 소프트맥스 출력을 평균 내어 최종 예측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ILSVRC 제출 당시에는 7개의 모델을 앙상블을 하여 탑5 에러를 7.3%를 기록했고, 이후 성능이 가장 좋은 두 D와 E 모델을 사용했을 때 6.8%까지 더 낮출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다른 모델과의 비교입니다. 다른 모델과 비교하면 VGG는 알렉스넷, 그리고 JF넷, 월핏을 확실히 넘어섰고, 당시 최고 성능을 보였던 구글넷과는 거의 동급 수준으로 경쟁하였습니다. 특히 단일 모델을 기준으로는 VGG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VG 논문은 네트워크를 깊게 만드는 것이 이미지 분류 성능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복잡한 구조 없이도 3x3 컨볼루션을 반복적으로 쌓는 단순한 CNN 구조로도 당시 최고 수준의 성능을 달성했다는 것을 보여준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참고한 히스토리와 위키독스 레퍼런스고요. 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